A라는 개발자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어요. 보안을 더욱 강화. 자, 그리고 에러를 체크. 그 다음에 저장시키는 코딩.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보안을 더욱 강화시키겠대요. 자, MySQL I real escape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뭔가 길어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떠한 초능력을 갖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자,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자, w3school.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phpnet 공식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설명이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곳에다가 MySQLi real escape string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뭔가 알 수 없는 영어들이 막 나옵니다. 자, 신텍스라고 나와요. 문법이에요. 자, 번역을 할게요. 한국어로 번역. 자, 객체 지향 스타일은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절차적 스타일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객체 지향은 소개를 또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볼 거예요. 우리는 현재 절차적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절차적 스타일이라는 것은 순차적,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딩을 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차적 스타일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함수는 이렇게 두 개의 인자값을 받게 돼요. 커넥션을 하래요. 한마디로 DB에 접속하는 변수를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escape string. 스트링이 escape, 탈출되어지는 값을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다가 entity code라고 검색을 했어요. 자, 이렇게 검색을 했고요. 그 중에 글 하나를 클릭했어요. 자, 엔티티 코드를 보니 이 꺽쇠가 이렇게 변환되네요. 오른쪽 꺽쇠는 이렇게 변환되네요. 자, 공백은 스페이스바예요. 자, 이렇게 변환이 되네요. 자, 이러한 문자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보고 계세요. 어디서 보고 계시냐면 쇼핑몰이나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이러한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PHP myadmin에서 SQL의 문법, SQL의 구문으로 인서트 삽입을 했어요. 자, 만약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해커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드롭 테이블 명을 적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해줬어요. 자, 드롭은요. 테이블을 아예 삭제시켜버리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바로 SQL의 구문인데요. 만약에 해커가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작성을 해버리면 우리의 테이블은 날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SQL 공격 또는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 기호들을 아까 보여드린 엔티티를 활용해서 무력화시키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로 찍히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초능력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만들어 놓은 DB 접속에 관련된 변수를 넣어주고요. 이곳에다가 얘 값을 그대로 넣어준다면 더욱더 보안에 강화가 된 변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포스트로 보안 강화가 한번 이루어졌는데 MySQLi real escape 스트링의 함수에 의해서 더욱더 강력한 변수로 우리는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편하고자 이렇게 변수를 또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줄임말이에요. 금방 사랑에 뭐 빠진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금사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이잖아요. 이 명령을 계속 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요? 밑에서 절차적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다 타이핑하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DB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좀 이따가 이 DB에 관련해서 에러 메시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얘를 복사하고요. 이제 4개 다 보안을 강화시켜 줍니다. 자, 개발자는 항상 이렇게 보안 코딩, 시큐어 코딩을 신경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시큐어 코딩 또는 보안 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건요, 기준을 세웠고요. 저장시키는 코딩을 하기 전에 변수를 더욱더 강화시켰고요. 에러를 체크하고 나서 에러가 없다면 저장시키는 코딩을 하면 회원가입의 코딩은 끝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길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타겟이 코리니, PHP의 P도 모르시는 분들, 코알못, 초심자분들을 타겟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만 설명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레벨 2, 레벨 3로 가게 되면요, 중복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중소 미니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에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올려주고요. 에러는요, 체크하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비어 있다면 우리가 만든 요 변수, 만약에 우리가 이 변수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명령을 여기다 다 넣어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 2, 3을 입력하면 여기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1, 2, 3이 비어 있다면, 아이디가 비어 있다면 에러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면 너무 좋겠죠? 자, 첫 번째의 방법은 출력해줘. 스크립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열고요. 스크립트를 닫아주고요. 요 안에 aler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문자열을 이 안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홀다운표를 이렇게 해주고요. 아이디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하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에러가 발생했어요. 아까 에러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절차적 코딩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딘가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밑에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절차적 코딩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면 정의되어 있지 않네. 변수가, 이러한 변수가. 아니, 우리는 이 변수를 이곳에서 만들어 놨는데 오른쪽에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이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왜 이곳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를 알게 되셨습니다.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는 사용할 수 없구나. 두 번째로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include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db.php의 경로를 이렇게 적어주면요. include는 실제로 영어 단어의 뜻이 포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db.php 안에 있는 변수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아이디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확인을 눌렀을 때 빈 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동을 시켜주면 좋겠죠. 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명령을 끝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명령을 또 칠 수가 있어요. 자,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드릴까요, 아예? echo라는 출력을 명령했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해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안에다가 역사, 과거, 히스토리, 백, 과거로 되돌아가.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했고요. 아이디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가 비어있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다시 왔죠?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else.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아이디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닉네임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코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다시 복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언어를 만들지 않았어요. else 옆에다가 다시 이어서 if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문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닉네임에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똑같이 얘를 복사해서 이곳에다 넣어주고 이번에는 닉네임이 비어 있어요 라고 하고요.
다른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로케이션, 이동이란 의미죠. 이동, 경로, 점을 찍고요. replace, 이동을 대체해, 변경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경로를 넣어줍니다. register view.php로 아예 경로를 지정해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했고요. 셀 고침했고요. id에다가 어떠한 값을 입력해 줬고요. 닉네임이 비어있는 경우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닉네임이 비어있어요. 제대로 나왔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되돌아왔어요. 자, 제가 지금 한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되돌아온 게 아니에요. register view.php 파일로 우리가 보낸 거예요. 얘는 되돌아온 거예요. 히스토리는요, 이 함수는요, 브라우저에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놔요. 남겨놓기 때문에 백이라는 속성값을 줘서요, 그 흔적을 찾아서 뒤로 간 거예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는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냥 경로를 이동시켜버린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개발자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든 이것을 사용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예 경로를 넣어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을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확인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2가지 이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에러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else if를 해주고요. 자, 얘를 복사하고요. 패스 1을 해주고요. 미리 이렇게 else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오류 발생률이 적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곳에다가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세 번째 방법을 보시게 될 거예요.